네, 공시메이트 오늘 첫 번째 종목입니다. 인터파크를 준비해봤는데요. 기업개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요, 1996년 6월 국내 최초의 인터넷 쇼핑몰을 설립했고 97년 7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바 있습니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는 아닌데요. 자회사의 지원 그리고 관리 사업을 좀 영위하기 때문에 지주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어떤 특징적인 사업 부분이 있죠. 그리고 전자상거래, 도소매업, 공연 기획의 제작, 티켓 예매 및 판매 대행업, 여행업 및 여행 중개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요 종속회사로는요, 아이마켓 코리아, 안현케어, 인터파크, 시어터 등을 연결 대상 종속법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입니다. 전자상거래 부분은 83.1%, 바이오 헬스케어 부분은 15.1%, 전자상거래 연간 사업이 1.3%, 그리고 지주 사업 부분 0.5%로 구분됩니다. 최근 3분기 연결 기준 실적은요, 매출액 2조 5,112억 원, 영업손실 157억을 기록했고 당기 순손실 95억을 기록했는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했는데 영업손실과 당기 순손실을 이어오면서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개요 잘 살펴봤고요.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실적 발표 관련된 어떤 공시가 있었는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의 변동 공시가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손익구조, 매출액의 변동, 영업이익의 변동, 당기순이익의 변동폭이 30%를 초과하거나 대규모 법인은 15%를 초과하게 될 경우에 이 공시를 반드시 해야 되는 공시다. 연결 재무제표 실적입니다. 매출액 3조 1,157억, 전년 동기 대비 한 1.7%가 좀 감소했습니다. 3분기에는 3분기 동기 대비해서는 매출액이 소폭 증가를 했는데 4, 4분기 어떤 이 실적 반영이 좀 다소 이 감소한 것을 좀 볼 수 있는데 3조 1,157억을 좀 기록했고 그런데 영업이익 24억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한 것입니다. 당기 순이익은 당기 순손실은 45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손실의 폭을 82.2% 줄이면서 호실적 아닌 호실적을 좀 기록했다. 영업이익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일단 회사의 어떤 영업 지표에서는 상당히 좀 선방했다라고 예상되는 실적입니다. 회사 손익구조의 변동 원인에 대해서는요, 매각 예정된 사업의 손익, 중단 산업의 분류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좀 증가됐고 배당금 수익 증가 그리고 자회사의 손익 개선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증가됐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세전 이익의 변동 원인은요, 인터파크 그리고 자회사, 펀드 투자에 따른 금융이익이 증가했다. 우리가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차이점이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회사의 직접 매출액을 통해서 직접 투입됐던 회사의 재반 경비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이 매출 활동을 위해서 이 투입됐던 비용, 뭐 인건비도 있고요, 원재료비, 그리고 뭐 수도 광열비, 여러 공과금까지 다 포함이 됐는데 순수 매출액 생산 활동에 투입됐던 비용들을 차감한 이 손익구조를 영업이익이라고 하고 여기서 금융 수익이 있느냐, 금융 이자가 있느냐, 그래서 이자의 비용과 이자 수익으로 예상되는 이런 이 영업의 수익이나 비용 항목들을 좀 차감한 부분이 바로 당기순이익인데 회사는 당기순 손실이 전년 동기 대비 82.2%가 좀 줄었다는 것은 자회사의 펀드 투자에 따른 이익이 증가됐다. 즉 자회사가 펀드에 투자를 했는데 이에 따른 어떤 평가 이익이 반영이 되면서 손실액을 크게 만회할 수 있었다라고 좀 밝히는 공시가 좀 되겠습니다. 회사 기타 투자 판단에 관련된 참고할 사항에 대해서는 매출액 손익구조 변동 사항은요, 중단 사업의 영업 실적을 제외했다. 이 회사는 최근에 어떤 중요 사업 부분을 좀 매각을 했는데 사업부의 어떤 매각을 결정하고 난 이후에 매각이 됐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하게 되는 거죠. 중단 사업의 어떤 부분으로 재무제표에서 좀 빠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계속 사업의 실적 부분은 중단 사업 부분을 제외한 수치다라고 좀 밝힌 바 있고 이러한 어떤 재무 상태는 외부 감사인의 감사 결과와 주주총회를 통해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라고 밝히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회사 지금 전체 한 6가지의 공시가 좀 있었죠. 차근차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이에 따라서 결산 배당 이 현금, 현물 배당의 결정을 공시했는데 주당 50원의 이 배당을 결정한 겁니다. 시가 배당률은요 0.9%에 좀 해당되고 향후 주주총회에서 확정되고 난 이후에 1개월 이내에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좀 밝히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회사는 같은 날이죠. 주주 환원 정책의 대표적인 주주 환원 정책의 하나인 주식 소각 결정을 했는데 주주 환원 정책은 뭐냐면 주주들에게 할 수 있는 회사의 선물입니다. 우리 주주님들의 어떤 마음을 달래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주주들이 기뻐할까라고 결정하는 이 정책들을 주주 환원 정책이라고 쉽게 설명 좀 드릴 수 있겠는데 대표적인 부분이 자사주의 매입, 회사의 자금으로 회사의 주식을 사서 오히려 지분율을 좀 더 넓혀가면 유통 주식수가 지금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기 때문에 주주 가치가 좀 더 올라가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이 배당 같은 배당금을 풀어서 오히려 시가 배당률에 대한 어떤 평가 수익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더 주는 그런 정책도 있고 주식 소각은 뭐냐면요.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한 이 회사의 돈으로 자사주를 늘려놨는데 이 주식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주식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발행 주식 수가 감소하는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시총의 증가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회사의 어떤 적정 주식 수가 상대적으로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 주식 수가 좀 줄어든다는 것은 오히려 지분율의 어떤 가치, 환금 수용의 제약 가치 부분에서 충분히 메리트가 좀 있는 주주의 입장에서는 좀 이익이 되는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회사는 기존의 발행 주식의 총수의 8,118만 주에 355만 1,240주를 소각하겠다라고 좀 결정을 했는데 한 주당 가액은 액면가로 좀 확정을 한 겁니다. 액면가 기준에 1,100이 아니죠. 소각 예정 금액은 1,100만 원이죠. 맞나요? 10억 100억. 죄송합니다. 116억입니다. 제가 좀 착각했는데 116억 원에 해당되는 액면가로 환산되는 회사의 자기 주식 116억을 소각해서 없애겠다는 뜻이고요. 소각할 주식의 이 취득 방법은 기존에 취득한 자기 주식을 소각하겠다는 겁니다. 배당 가능 이익을 재원으로 해서 기존에 취득한 자기 주식을 소각해서 자본금의 감소 효과는 없고 주식의 감소 효과가 좀 있는 건데 소각 예정의 자기 주식수 355만 1,240주는 평균 취득 단가인 3,280원 기준으로 결정을 했고 이사회 결의일 현재 자기 주식의 장부가액을 환산했다라고 좀 밝히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2월 16일 날 회사의 분할 결정 공시가 있었는데 정정 공시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12월 28일에 최초 결정한 이 주요 사항 보고서의 회사 분할 결정인데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상법에 따라서 주식회사 그레디언트를 분할 대상 사업 부분을 제외한 모든 사업 부분을 분할하겠다. 분할 신설 회사는 주식회사 인터파크가 되는데 쭉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된 내용에서는 뭐 크게 좀 체크할 만한 어떤 요인들은 좀 없는데 자 이게 뭐냐면요. 지금 회사가 인터파크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요 사업부를 최근에 야놀자에 조금 이 매각을 좀 하면서 관련된 분할에 관련된 어떤 이 내용인데 사실 이게 지금 내용이 좀 더 많고 사실 뭐 이렇게 복잡한 내용들이라서 크게 뭐 우리가 좀 검토해 볼 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분할 후 재무 상태와 분할 후 신설 회사의 어떤 재무 상태를 좀 비교하는 폰인데 이건 좀 단순하게 조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조금 더 팩트적으로 조금 말씀드리자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인터파크의 전자상거래 부문을 야놀자에 최근에 좀 매각을 했었죠. 최근에 인터파크의 어떤 매각설이 좀 돌면서 인터파크 전체 회사에 대한 어떤 매각이 점쳐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예상이 좀 됐었는데 알고 보니까 회사의 주요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해서 물적 분할 법인을 매각하고 분할 후 신설 회사인 현재의 인터파크의 어떤 사업 부분으로서 상장을 좀 유지하게 되는데 지금
이 회사의 어떤 주요 사업 부분을 좀 보면 지금 분기 보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자 분기 보고서를 좀 보면 주사업 부분을 좀 우리가 볼게요. 지금 회사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한 3가지 사업으로 좀 분류가 됐다는 거죠. 전자상거래 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 전자상거래에 연관되는 사업 부분이 있고, 마지막 바이오 헬스케어 사업이 있는데, 지금 전자상거래 연관 사업과 바이오 헬스케어 사업 중에서 바이오 헬스케어 사업은 기존 사업으로 좀 영위해서 가고, 전자상거래 연관 사업에서는 일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회사가 지금 끌고 가고, 나머지 전자상거래 사업과 전자상거래 연관 사업의 상당수가 야놀자에 좀 매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 쇼핑몰 부분에 쇼핑, 도서, 티켓, 투어, 그리고 인터파크의 펫, 쿠폰, 그리고 아이마켓 코리아 부분. 자, 여기죠. 아이마켓 코리아 부분을 제외한 인터파크의 종합 쇼핑몰 관련된 사업 부분이 모두 야놀자에 좀 매각이 되는 거고, 이에 따라서 인터파크 시어터와 인터파크 뮤직 플러스 렌터카 부분까지 상당수 매각이 좀 되는데, 지금 인터파크의 경우에는 아이마켓 코리아와 안현케어 가디언, 인터파크, 바이오 컨버전스 등의 사업 부분만 분할 후 신설 회사로 좀 남겨지는 공시가 좀 되는 겁니다. 지금 3가지 공시가 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좀 봤을 때 회사는 지금 4, 4분기에 영업이익을 달성했고, 당기 순손실의 어떤 폭을 상당수 좀 좁히면서 실적적인 어떤 선방 효과가 좀 있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의 호전하기보다는 자회사의 어떤 이 물적 분할 이후 매각에 따른 어떤 중단 사업 손익이 좀 일부 반영됨에 따른 영업이익의 개선 효과가 좀 있다. 즉 업황이 회복돼서 지금 장사를 갑자기 잘해서 실적의 어떤 회복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중단 사업에 따른 어떤 반사적인 어떤 분류 사업의 영업이익 호전 효과가 좀 있었다는 거고, 그래서 회사는 영업이익과 지금 중요 사업 부분의 어떤 분사 이후에 어떤 주주가치 환원 정책의 어떤 재고 차원에서 주식 소각도 결정했고요. 이에 따라서 회사 분할 결정도 최근에 주주총회 소집을 통해서 여기서 확정된다면 물적 분할 이후에 인터파크 분할 신설된 회사는 아이마켓 코리아와 지금 부과되는 어떤 연관 사업과 바이오 헬스케어 사업이 주력 사업으로 좀 남게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공시 자체를 보면 인터파크 사실 우리나라 1세대 쇼핑몰 업체인데, 사실은 업력의 어떤 이 과거를 좀 우리가 히스토리를 좀 봤을 때 인터파크의 경우에는 2008년도에도 이미 지마켓 코리아를 매각하면서 시장의 어떤 확장세를 좀 가지고 왔는데, 지마켓 매각 이후에도 인터파크 여행과 티켓 공연 사업의 어떤 이 호전을 보이면서 나름 잘 버텨왔다는 거죠. 그런데 2020년도를 기점으로 한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근 2년간의 악화된 어떤 이 사업 실적,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사태 속에서 인터파크가 이 자구책 마련을 위해서 사실상 중요 사업 부분을 매각을 하게 된 건데, 사업 시너지의 어떤 관점에서는 사실상 이 야놀자의 어떤 인수가 사실상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을 가져가기에는 충분할 것이겠지만, 인터파크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 사업을 지키면서 가기에는 상당히 힘들었던 어떤 상황이 맞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 딜은 양사 간의 어떤 이익관계에는 충분히 좀 부합했다라고 좀 보는 관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터파크가 좀 주가의 어떤 흐름이 좀 좋았는데, 바로 리오프닝 관련주로서 이 관련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주가가 단계 좀 상승한 흐름을 좀 보여왔지만, 저는 글쎄요, 지금 회사의 어떤 주력 사업이었던 전자상거래 사업 부분이 매각이 됐고, 지금 헬스케어 사업과 아이마켓 코리아 2가지 부분만 좀 남은 상태에서 리오프닝 관점에서의 어떤 막대한 사업 수혜를 보기에는 상당수의 알짜 회사들이 매각이 됐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점의 어떤 주가 급등은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지금 인터파크는 사실 알짜 법인의 사업 부분을 매각하고 난 이후에 확보된 이 실탄을 통해서 회사의 현재 사업을 오히려 확장하거나 현재 사업에서 좀 내실을 좀 더 다져가는 사업 부분으로 좀 이 사업을 역량을 좀 확장할 텐데요. 인터파크의 경우에 지금 전자상거래 사업을 그러면 안 하는 것이냐? 그렇지만 아이마켓 코리아를 통해서 유관되는 인터넷 쇼핑몰의 어떤 사업 가치는 지속적으로 좀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여행업, 그리고 공연, 그리고 영화,
티켓의 어떤 예매 판매업에 대한 어떤 판매는 매각 이후에 중단이 됐지만 회사가 갖고 있는 쇼핑몰의 어떤 명맥과 헬스 뷰티 관련된 사업을 좀 더 확장해 나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업황이 회복될 경우에 인터파크 다시 회사의 어떤 가치가 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차트를 좀 보면요. 인터파크 작년에 어떤 매각 선방 기대 효과가 좀 있었지만 오히려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다시 오미크론과 코로나의 이 재확산으로 인해서 상승 부분을 모두 반납하고 난 이후에 최근에 리오프닝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주가가 좀 단계 좀 상승한 어떤 흐름이 좀 있었지만 실질적인 어떤 물적 분할 이후에 회사의 사업 가치만 놓고 판단을 했을 때는 주요 리오프닝의 어떤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어떤 종목들은 상당수 물적 분할 후 매각이 된다는 점, 그리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아이마켓 코리아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가치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실적적인 어떤 호조 효과를 판단하고 매수해도 좀 늦지 않는데 지금 전체적인 어떤 인터파크의 전체 상거래 사업 부분은 모두 판단해서 리오프닝 관련주로 부각시키는 것은 다소 조금 인위적인 어떤 형태가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지금 보유자 관점에서는 그렇다고 이제 인터파크의 어떤 외적 가치가 훼손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알짜 사업들이 매각되고 난 이후에 확보된 실탄을 갖고 현재 사업을 어떻게 좀 더 키워 나갈 것인지에 대한 어떤 숙제를 2022년도부터 안고 있는데 일단 주중 환원 정책을 회사가 적극적으로 좀 피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가시화된 어떤 사업의 확장과 투자가 좀 발표되는 시점에 인터파크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 관련된 어떤 부분에서 포트뷰 중에서는요. 5,300원을 보유자 관점에서 5,3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요. 4,400원에서 5,000원, 4,400원에서 5,000원 구간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는데 지금 도래 시기가 아니다라고 해서 리오프닝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인터파크의 새로운 사업 가치가 반영되는 가치에 대한 의견이라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시메이트 두 번째 종목입니다. 오늘 두 번째 종목 선진 뷰티 사이언스를 준비했습니다. 기업 개요 살펴보겠습니다. 이 회사는요, 1988년 6월 설립돼서 2021년 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은 화장품 원료와 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합니다. 나노기술, 캡슐화 복합화 기술, 광범위한 기술을 바탕으로 마이크로비드, 그리고 자외선 차단 소재, 스킨케어 소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화장품 소재 업체로서 미국의 FDA의 이 NAI라고 불리우는 무결점 등급으로 이 OTC 회사의 공장의 어떤 규경 요건의 어떤 패스 요건을 갖춘 이력이 있고요. 이는 무기계 자외선 차단제 소재 공장으로는 아시아권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회사가 되겠습니다. 매출 포지션입니다. 화장품 사업 부분 전체 100% 좀 구성이 되고 있는데 3분기 이 회사 기존 매출액의 81%가 해외 수출로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2003년부터 17년간 29배의 성장을 좀 기록하고 있었는데 2020년도에는 3천만 불의 수출 혜탑을 수상한 바 있었습니다. 매출 포지션 화장품 소재 부분이 67%, 그리고 계면 활성제 부분 31%로 구성되고 있고 산업용 소재 2%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입니다. 연결 기준 매출액 258억을 기록했고 영업이익 24억, 당기순이익 23억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모두 소폭 감소한 바 있습니다. 선진 뷰티 사이언스 기업계 살펴봤는데요.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선진 뷰티 사이언스 실적 발표와 그리고 무상증자 결정의 공시를 발표했는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의 변동 공시가 있었는데 연결 기준 매출액입니다. 485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5%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38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9% 신장된 영업이익을 달성했고요. 당기 순이익은 18억을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37%가 좀 다소 감소된 수치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회사는 손익구조의 변동 원인에 대해서 안산 공장의 생산 중단에 따른 손상 차손이 30억 8천만 원이 영업의 비용으로 반영됐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15억 1천만 원이 좀 반영이 됐고, 이에 따라서 별도 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 45억 9천만 원이 있었다. 이게 뭐냐면 안산 공장의 생산을 좀 중단하면서 중단 사업의 어떤 순이익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당기순이익 부분에서는 어떤 감소 효과가 있었지만 전체적인 어떤 당기순이익의 어떤 갭은 45억 9천만 원을 기록했다라고 밝히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회사의 재무제표는요, 감사 보고서의 감사인으로부터 최종 확정이 되고 이후에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음 공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무상증자 결정을 발표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회사의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보여주는 어떤 공시들이 좀 있었죠. 배당의 결정, 자사주의 매입, 자사주의 소각, 그리고 무상증자의 결정. 자, 이런 공시들이 대표적인 어떤 주주 환원 정책인데, 그렇다면 무상증자 결정은 왜 주주들에게 좋은 건가요? 많이 묻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회사가 내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이 주식이 1000주의 주식이 A회사, A회사의 주식 1000주를 내가 갖고 있다. 그런데 회사가 한 주당 한 주의 무상신주를 교부해 주겠다. 그럼 제가 갖고 있는 1000주가 기준일 이후에 신주 1000주가 새롭게 부여가 되면 일종의 보너스가 좀 되는 셈이죠.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가가 900원에 1000주를 샀는데 현재 주가가 1000원이에요. 그런데 1000주를 추가로 준다면 나는 주당 100원의 이익을 봄과 동시에 주당 1000원의 이 이익을 볼 수 있는 1000주를 추가적으로 받기 때문에 이 기존 주주의 입장에서 굉장히 고마운 보너스가 되는 셈이죠. 그런데 무상증자라고 해서 단기의 호재를 동반한 이 주가의 급등 효과가 좀 있지만, 반대로 주가가 이 권리락가 행사 이후에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무상신주가 들어와서 평가 손실을 좀 메꾸고 나니까 크게 재미가 없거나 약간의 손실을 발생하는 어떤 케이스도 있었기 때문에 무상증자의 어떤 효과를 호재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발행한 어떤 발행 주식 총수의 대비 신주의 어떤 교부 수량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이 사업의 어떤 영위, 사업의 어떤 이 상황들이 좋은 상황에서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오히려 호재로 좀 인식될 수 있는 어떤 상황인데, 선진 뷰티 사이언스 영업이익을 달성했고 단기 순손실의 어떤 갭은 좀 줄었지만 공시 좀 살펴보면서 얘기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주 종류는요, 608만 7,630주의 현재 발행 주식 총수 611만 5,650주에 1대1주를 이제 주는 건데, 이 주식 수량이 좀 차이가 있는 거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을 제외한 수치가 발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행 주식의 총수는 611만 주인데 자기 주식을 제외한 608만 7,603주가 30주가 이 교부가 되는 셈이죠. 기준일은 3월 11일입니다. 지금 뭐냐면 3월 11일까지 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다면 무상신주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인데, 그런데 많은 분들이 좀 착각을 합니다. 3월 11일 날 주식 샀는데 주식이 안 들어왔어요. 왜 안 들어왔죠? 자, 이 영업일 전에 반드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 날짜에 혼선이 좀 있는데, 신주의 배정 기준일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주식의 권리를 갖고 있는 날짜를 우리가 기산일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3월 11일자 결제로 인식이 되기 위해서는 이 영업일 전에 반드시 주식을 매수하여야만 3월 11일자 기준의 신주 배정 권리를 갖게 된다는 점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회사의 상장 예정일 3월 30일인데 이 역시 이 영업일 전에 권리 공매도를 통해서 먼저 입고 예정인 주식을 매도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상증자의 배정 내역입니다.
증자전 주식수 608만 7,630주인데 회사의 자기 주식 28,020주를 제외한 608만 7,630주가 교부가 되고요. 무상증자 후 주식의 총수는 1,220만 3,280주가 된다. 신주의 재원은 회사의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을 근거로 교부하겠다라고 밝히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무상증자가 상당히 단기 호재로 좀 인식되는 이 원인은요. 가령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가 5천만 주예요. 그런데 5천만 주의 신주를 1대1로 더 준다? 그렇다면 많이 늘어나는 이 막대한 신주가 시장에 단기에 풀린다면, 즉 환금성 제약에 대한 이슈가 있다면 주주가치의 어떤 훼손이 일시에 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막대한 신주가 풀린다는 것은 그만큼 주가의 희석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보유자 관점에서 좋은 것인지 아니면 신규 매수 관점에서 좋은 것인지 반드시 좀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차트 지금 살펴보면요. 일단 작년 1월에 이 회사 상장하고 난 이후에 지속적인 어떤 차트의 흐름을 보면 지금 최고가 이후에 오히려 주가는 저점의 영역에서 지금 오히려 주가가 오랜 기간 동안 좀 횡보한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추세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주가가 크게 좀 횡보한 구간을 보여주는 12,500원의 저점으로 좀 형상화됐는데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좀 상승을 하면서 19,750원에 상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어제 사실 제가 이 방송 자료를 좀 준비하면서 이 종목 오늘 시초 공략을 좀 하려고 했는데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회사 지금 전체 발행 주식수 대비해서 주가의 횡보 기간이 상당히 길었고 회사의 실적도 비교적 준수한 실적을 기록한 바 있었으며, 그리고 오늘 어제 공시한 무상증자의 이 결정은 회사의 단기 모멘텀으로 좀 반영될 예정으로 좀 보여지는데, 저는 지금 오랫동안 지금 횡보를 했기 때문에 추세적인 어떤 부분에선 21,000원을 좀 돌파한다면 전고 영역을 충분히 좀 돌파하는, 자 이만큼이죠. 3만원까지 좀 무난하게 돌파할 수 있는 주가의 시그널을 좀 갖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해 보이는데, 아마 내일도 기회를 주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오랜 기간 좀 횡보하고 있었고 상당수의 어떤 실제 유동 주식수의 어떤 기준을 본다면 사실상 그렇게 유통 물량이 좀 많지 않다는 점, 그리고 어제 시초가 아니면 오늘 시초가에 어떤 매수를 하지 못했다면 사실상 좀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시초 대비해서는 자, 이 구간이죠. 17,000원 구간에서 좀 출발을 했는데 상당수 거래를 좀 수반하지 못하고 바로 갈 수 있었던 거는 충분한 회사의 어떤 이 유동 물량이 적다. 그래서 지금 신규적 매수 관점에서는 사실상 내일도 기회를 주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내일 기회를 준다고 해서 이 주식을 매수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구간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적 매수 관점에서는 지금은 아니고요. 보유자 관점에서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보유자 관점에서는 지금 요 구간이죠. 지금 21,000원을 강력하게 돌파해 준다면 단기 구간 31,000원까지는 무난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추세 구간은 21,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권리락가 이후 상장 예정일까지 가져가는 시세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공시메이트 마지막 종목입니다. 오늘 세 번째 종목 SNK를 준비했는데요. 기업 개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2001년 8월에 설립돼서 2019년 5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일본 오사카의 소재를 이 오사카 소재의 본사를 두고 있는데 일본계 회사가 국내 시장에 상장을 한 회사로 한국에서는 이 연락사무소 공시를 대리하고 있는 한국현지법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사업은 모바일, 콘솔, PC 게임의 개발 및 판매를 영위하고요. IP, 라이센스 사업과 글로벌 각 지역의 자회사를 통한 IP 라이센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요 게임 브랜드는 이거는 제가 한 중학교, 고등학교 때로 좀 기억을 하는데 더킹 오브 파이터즈, 그리고 메탈 슬러그, 사무라이, 스피릿츠 등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90년대 아케이드 게임이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오락실에 가서 할 수 있는 게임들,
그러면 좀 우리가 오락실에서 많은 이 활동을 했던 이 광들이 있었다면 SNK라는 어떤 이 브랜드를 많이 봤을 건데 이게 이 일본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게임 라이센스를 의미합니다. 매출 포지션입니다. IP 라이센스 부분 45.6%, 모바일 게임 부분 36.4%, 콘솔 및 PC 게임 16.7%, 그리고 기타 사업 부분 1.2%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입니다.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175억, 영업손실 329억, 그리고 당기 순손실 16억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62억이 증가했는데 영업손실과 당기 순손실을 이어오며 적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SNK 기업 개요 잘 살펴봤고요. 바로 어제였습니다. 이 회사 아주 무시무시한 공시 하나 있었는데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상장 폐지를 결정했는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폐지의 결정, 폐지 신청 예정 일자는 2022년 4월 14일입니다. 상장 폐지의 신청 사유는 공개 매수 결과 공개 매수자가 한국 상장 폐지 기준의 95%인 96.18%의 회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공개 매수 목적에 따라서 상장 폐지 결정에 대해서 출석이사 전원이 신중히 검토하고 토의를 했는데 상장을 유지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자진 스스로 상장 폐지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투자자 보호 대책입니다. 소액주주에 대한 투자자 보호 대책은 현재 준비하고 있다. 향후 확정 시 제공 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이사회에서 상장 폐지의 신청 승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할 예정이고요. 그에 따라서 상장 폐지 신청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의 최대 주주가 확보한 전체 지분율은 96.1%고 현재 3.8%의 소액 주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타 투자 판단 관련 참고 사항입니다. 상장 폐지의 신청 일자는 임시 주주총회 소집 후 이사회에서 다시 한번 결정될 예정이다. 그리고 상기의 주식 펌프 사항은요. 공개 매수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고 난 이후에 2022년 2월 16일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수를 총 합한 기준이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상장 폐지에 대한 일정 및 투자자 보호 대책 등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변경될 수 있고 확정되면 재공시하겠다라고 공시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회사 이에 따라서 주권 매매 거래 정지가 있었는데 자진 상장 폐지의 신청에 따라서 어제 장 종료까지 주권의 거래가 정지된 바 있었습니다. 자, 이게 우리 용어로만 보면 상장 폐지를 좀 결정했다, 좀 무시무시한 건데 최근에 스스로 회사가 상장 폐지를 의결했던 맘스터치의 사례가 좀 있었죠. 그리고 SNK 일본계 게임사의 자진 상장 폐지의 어떤 배경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 투자자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어렵게 관문을 뛰어넘어서 상장 법인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을 했는데 왜 스스로 철수를 하고 왜 사업 부분을 상장 폐지를 해가면서 나가야 되는지 그 이유들이 좀 굉장히 좀 궁금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회사의 상장 폐지의 어떤 실익입니다. 상장 폐지의 실익이라는 게 뭐냐면 상장을 유지하게 되면 주주들의 간섭을 받게 되죠. 그리고 기관 투자자의 어떤 주식 매수 행태 이후에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면 주주의 어떤 환원 정책에 따른 요구 가치, 그리고 회사의 어떤 경영권의 어떤 이 침해를 할 수 있는 어떤 소환, 그리고 소위 말해서 좀 귀찮다는 겁니다. 나는 이 회사를 그냥 비상장 회사로 유지하면서 그냥 잘 키우고 싶은데 주주들의 간섭을 받기가 좀 상당히 부담스럽다라는 이 판단이 좀 들었을 경우에 자진 상장 폐지를 통해서 비상장 회사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건데, 지금 맘스터치의 경우에는 이 가맹점주와의 이 기업 공개에 따라서 회사의 어떤 원가율이라든가 사업의 중요 구조들이 공개되면서 상당히 이 가맹점들과 껄끄러운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맘스터치의 경우에는 그런 이해관계적 측면을 고려해서 자진 상장 폐지를 좀 결정을 했는데, SNK 왜 그랬을까요? 지금 신고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고서 좀 보면 상장에 그렇다면 무슨 어떤 상장 폐지 실익이 어떤 게 좀 있었을까?
근데 관련돼서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회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경영 참여 지미어 그리고 뭐 목적은 뭐 똑같은 건데요. 좀 더 내용을 보도록 하죠. 장래 계획입니다. 공개 매수자는 자 양수한 바 있었고 여기서 뭐 특별한 건 좀 없었습니다. 장래 계획은 자진 상장 폐지를 조치하겠다. 그리고 회사의 지배구조, 재무구조, 사업 내용 등의 변경을 통해서 장래 계획은 수립하고 있지 않다. 공개 매수자는 본 공개 매수를 통해서 완전 자회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후 강화된 경영권을 기반으로 해서 회사의 운영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가치를 제고하겠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게 상장 유지를 하는 것보다 그냥 알짜 자회사를 두면서 회사의 캐시카우 또는 현금 플로우를 좀 유지하겠다라는 이해관계적 측면 때문에 공개 매수가 됐는데 지금 전체 공개 매수가가 37,197원이었거든요. 오늘 종가가 36,700원이라는 것은 지금의 현재 주가보다도 오히려 공개 매수가가 좀 높아졌는데 이 공개 매수가 사실상 2월 14일까지 끝났다는 겁니다. 지금 2월 10일까지 공개 매수의 기한은 이미 끝났고 2월 15일에 관련된 어떤 공개 매수에 응한 이 투자자들에게 입금을 하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아까 3.8% 정도 남아있는 이 투자자들이 공개 매수에 응하지 않았다면 과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만약에 공개 매수가보다 더 싸게 시장에 팔기에는 조금 손해를 좀 보는 것 아닌가 그런 어떤 의료사항도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공개 매수 신고서 상에서는 추가적인 어떤 공개 매수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 주총회 이후에 상장 폐지가 최종적으로 의결되는 것은 지분율이 96%에 해당되기 때문에 뭐 무조건 통과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무조건 통과가 될 텐데 여기서 만약에 공개 매수가보다 초과되는 매수 행태가 있을 것인지 자, 그 부분이 관건인데 과거에 딱 한 번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공개 매수 이후에 공개 매수 이 신고에 어떤 응하지 않았던 이 투자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이 공개 매수 추가 공개 매수를 의뢰를 했는데 가령 10,000원에 공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개 매수 이 신청 기간이 좀 지나서 10,000원에 모두 다 끝났어요. 그런데 너무 억울해서 회사에 왜 우리 주식 안 사주냐 소송을 통해서 주당 15,000원 또는 17,000원에 매수했던 그런 사례가 좀 기억이 좀 나는데 지금 3.8%의 어떤 지분이 엑시트가 좀 되지 않았던 부분은 사실상 SNK의 향후의 투자자 이 대책, 보호 대책에 대한 어떤 이 수립 방법을 좀 고려했을 때 충분히 공개 매수가보다는 조금 더 비싸게 팔 수도 있겠다는 어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글쎄요 리스크는 좀 사실 좀 수반이 됩니다. 공개 매수에 응하지 않다라면 사실상 매수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요 외국계 법인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이 관점에서는 이 금융감독원의 이 제재 방법에는 해당이 안 된답니다. 공개 매수를 철회한다고 하더라도 사주기를 했는데 안 산다고 해서 마땅히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 SNK의 어떤 공개 매수 발표하고 난 이후에 지금 차트를 좀 보면 단기에 급등했던 이력이 좀 있는데 기관들이 엄청 샀어요. 자, 이 이유는 뭐냐면 지금 사도 공개 매수가가 현저히 높았기 때문에 요 구간에 2만 원에만 주식을 샀어도 주당 17,900원의 시세 차익을 충분히 볼 수 있었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상당수의 기관 투자자와 투자자들이 공개 매수를 응하면서 좀 정리가 좀 됐는데 지금 3.8%의 소액 주주들이 아직 엑시트가 안 됐다는 것은 추가적인 어떤 공개 매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져가는 건 맞는데 상대적인 어떤 리스크 관점에서는 공개 매수에 대한 어떤 철회를 한다고 해서 페널티는 없다는 점도 참고할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회사 상장 폐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하는 것은 상당히 좀 리스크하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지금 보유자 관점에서의 어떤 이 방법은 충분하게 손실 구간이 아니라면 공개 매수의 어떤 시점에 대한 어떤 이해득실을 충분히 따져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종목이었죠. 오늘 인터파크, 선진 뷰티 사이언스, SNK 살펴봤고요. 더욱더 궁금한 내용 그리고 한 번 더 다뤄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어떤 종목들은 하단에 노란 통으로 입장해 주시면 변형인의 기업공시 연구소에서 상세하게 분석을 통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